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노후 자금도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은퇴하고 몇 년 지나 보면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억이 있던 사람도 파산했다더라. 연금 두둑한데도 아파트까지 날렸다더라. 해외여행 다니던 부부가 지금은 월세방 살이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후의 위험은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0억 있어도 망할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노후 자금이 많으면 안심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구분현실. 돈이 많은 사람도 큰 사기의 타겟이 된다. 투자를 시작한 사람 경험 부족으로 리스크를 놓친다. 가족이 있는 사람 오히려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 즉,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아래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기 정보보다 심리를 노린다. 욕심 안정 대신 고수익을 쫓는다. 관계 가족 지인에게 휘둘린다. 이 세 가지를 피하지 못하면 10억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투자 사기 나만은 아닐 줄 알았죠. 62세 이호섭 씨 가명는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은퇴할 때 기준으로 주식 퇴직금 임대 보증금 포함 약 11억 원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했죠. 하지만 지인이 소개한 월 1% 고정수익 보장이라는 투자 상품에 끌렸고 처음엔 3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나중엔 5억 넘게 맡겼어요. 결과는 3년 후 투자업체 대표는 잠적.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8천만 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관리한 돈이 얼마인데. 나 같은 사람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노후 자금이 많을수록 안전마진을 챙기기보다 고수익 환상에 취약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신뢰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지인에게서 오는 제안은 방심을 부릅니다. 사례 2 믿었던 가족이 제 노후를 갉아먹었습니다. 65세 김미자 씨 가명는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정도를 남긴 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아들 사업이 힘들다. 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조금씩 요구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고 결국 전세 보증금까지 뺏어줬죠. 결과는 아들은 사업 실패로 연체자 되고 딸은 전세금 올려달라며 또다시 손 벌립니다. 남은 건 자기 노후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 노후는 자식 뒷바라지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더군요. 이제는 나도 도와줄 사람 없어졌어요. 노후 자금은 본인 몫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있어도 금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감정도 돈도 다 있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례 3 나는 평생 금융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졌어요. 59세 최동철 씨 가명는 증권사 지점장을 30년간 하다 은퇴했습니다. 경제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고 은퇴 후엔 직접 자산 운용을 했죠. 퇴직금 3억과 기존 주식, 펀드 등을 합쳐 약 9.5억 규모의 포트폴리오. 문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수익 배당 ETF,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다는 것.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 변동과 경기 침체가 오자 자산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경제 뉴스도 보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 심리전에 내가 무너지더군요. 은퇴 후의 투자는 심리게임입니다. 시장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의 불안과 조급함이죠. 돈이 많아도 기본 원칙과 심리 통제가 없다면 오래 못 갑니다. 전문가, 조언 진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소 조심할 점행동 수칙. 사기 고정 수익 보장, 지인 추천 무조건 서류, 확인 금융감독원 조회. 가족 관계 자녀 지원, 부동산 공동 명의 자산 이전은 반드시 계약서로 남기기. 투자 욕심 은퇴 후, 레버리지, 주식 몰빵 원금 손실 없는 자산부터 배치. 노후에는 더 벌자보다 지키자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모르는 영역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의 심리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진짜 노후 대비는 돈만으로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심리전이고 관계의 함정이며 판단력의 싸움입니다.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허물없이 베풀다 본인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자신 있다 해도 시간과 불안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자금이 아니라 생존 기술과 경계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가뜨리는 건 돈 없음이 아니라 판단 착오일 수 있습니다. 요약. 10억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 심리, 가족, 투자 욕심이 위험 요소. 3가지 실화로 본 노후 파탄 사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사람과 내 마음이다. 노후는 지키는 싸움이다. 공격이 아니라. 전문가 해설 노후 자금 10억 있어도 무너지는 이유 조심해야 할 진짜 리스크는 이것입니다. 1. 들어가며 노후 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적인 가계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며 연금과 병행된다면 자산 소진 없이 은퇴 후 203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자산의 총액보다 지속 가능성과 위험 통제 능력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요인은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를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심리적 방심 사기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로의 노출. 가족 관계의 금전적 얽힘 계획에 없는 자금 유출. 고령자 금융 이해력 저하 복잡한 상품, 구조화 금융 오판. 2. 주요 위험 요소 분석. 1. 사기 리스크 10억이 타겟이 됩니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전문적인 투자, 사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피싱 수준이 아닌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접근합니다. 지인 또는 동문 등을 통한 인맥 기반 투자 소개, 고정 수익 보장, 정부 인증 등을 내세운 허위 보증, 실물 기반 부동산, 금, 원자재 등 또는 신종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가 조언. 어떤 경우에도 월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표현은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사기 의심 업체 목록 또는 KIS 채널 인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지인 추천이라도 백서, 계약서, 수익구조 설명 자료 없으면 거절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 가족 리스크 노후 자금은 함께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중 58%가 자녀의 결혼 전 세금 사업 자금 등으로 자산을 소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금 유출이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는 점입니다. 은퇴자 입장 나중에 다시 받을 생각으로 지원. 자녀 입장 부모의 여유 자금으로 인식. 결과 부채화 없이 소진 노후 계획 붕괴.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한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전세 보증금, 보유 금융 자산의 일부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문서와 또는 지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려주는 돈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구분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투자 과잉 리스크 욕심보다 안전성 우선. 은퇴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과도한 리스크 감수 레버리지, 고배당 ETF 등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에 집중해 비트코인, 외환 파생상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 이런 투자 방식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익보다 손실의 복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 자산은 보존형 마이너스 배당형 마이너스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 MMF,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상품은 반드시 금융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3.
요약 체크리스트 은퇴 후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수칙. 구분 수칙 설명. 일본인 명의 자산 분리 보존 배우자, 자녀와의 재산 혼합 금지. 이고정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분산. 3. 신규 투자 진입 전 전문가, 상담 세무사 금융 컨설턴트 필수 동반. 사지 인가족의 금전 요청에는 문서와 차용증, 증여계약서 작성 원칙화. 5. 건강 장수 리스크 대비 실손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 계획 수립. 6. 자산 유동성 유지 전체 자산 중 40% 이상은 유동자산 확보 필수. 4. 결론 노후의 진짜 적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판단 착오. 많은 은퇴자들이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안도합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심리의 싸움이다. 노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의 총체적 시험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방심하면 사기를 당하고 가족에게 휘둘리면 생활비가 바닥나며 욕심을 따라가면 투자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잘 쓰고 지키고 버틸 수 있는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재무 설계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그 안에는 인간관계와 심리통제, 제도 이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억대 연봉 받던 58세 금융 컨설턴트, 은퇴 후 월 150으로 살아가는 현실. 서론 나만은 괜찮을 줄 알았다. 나는 다를 줄 알았어요. 한때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들에게 자산 관리를 조언하던 58세 금융 컨설턴트. 남들은 내 조언을 듣고 노후를 준비했지만 정작 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은퇴할 날이 오겠어? 하며 현실을 외면했죠. 지금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평생 일할 거야. 걱정 없어.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되지. 뭐가 문제야? 연봉이 높은데 굳이 따로 노후 준비할 필요 있을까?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그리고 주변에서 본 잘못된 은퇴 준비의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예상과 다른 현실. 1. 수입이 뚝 끊기면 자산도 빠르게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난 모아둔 돈이 많아. 하지만 고정 수입이 끊기면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체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례 1. 6억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바닥났다. 내 친구 K는 나보다 3년 먼저 은퇴했어요. 금융권에서만 30년을 일했고 퇴직금까지 합쳐 6억을 손에 쥐었죠.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겼어요. 하지만 고정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월 생활비 400만 원. 아내와의 해외여행 골프 비용. 자녀 결혼 비용 지원. 그렇게 5년이 지나니 남은 돈은 1억이 채 안 됐고 결국 그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계속 벌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2. 정년이 보장될 거라고 믿었는데 회사는 냉정하다. 직장에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례 2. 58세 대기업 부장,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다. 내 지인 L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30년간 충성했고 정년까지 갈 줄 알았죠. 하지만 58세의 회사에서 조용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직에서 내려오세요. 업무 강도가 낮은 프로젝트 맡아주세요. 후배들 도와주시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금과 위로금 포함 3억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월 180만 원을 받으며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50대부터는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3. 은퇴 후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 멘붕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노후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례 3CEO였던 60세,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 이유. H는 작은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고 60세에 은퇴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과거엔 내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 그는 한동안 방 안에서 생활했고 결국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필요하다.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2. 50대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비하자. 3.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자. 나는 이제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멋진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법.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되는 현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의 운명,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이 가져오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현금 흐름 시스템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소비하면 사라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인간의 재정적 안정과 스트레스의 관계.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며 이는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작은 사업, 오프리랜서, 일찾기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유튜브, 강의, 글쓰기, 온라인 사업 등을 준비하자. 배당주 앤드 임대소득 활용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가 점검하자. 자격증 앤드 기술 습득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격증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경비원, 공인중개사 등을 취득해 대비하자. 사례 퇴직 후 30만 원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300만 원 벌고 있어요. 내 지인 K는 은퇴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직접 작은 커피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만 벌면 만족하려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과 뇌활동이 필수인 이유.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 유지입니다. 과학적 근거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는 심혈관 질환, 치매, 근감소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운동을 통해 근육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 매일 30분 이상 걷기는 근육 손실을 막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력 운동 병행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가벼운 덤벨,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자. 두뇌 활동 유지, 새로운 언어 배우기, 독서, 악기 연주 등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동을 하자. 사례 70대인데도 매일 산에 가는 이유. 내 친구의 아버지는 72세인데도 매일 등산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리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운동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이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는 운동이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3.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 인간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 UCLA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방법. 봉사활동 참여, 지역 복지관, 도서관, 노인대학 등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자. 동호회 가입, 등산, 낚시, 골프, 독서 등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하자.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배움 시작, 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쌓자. 사례 퇴직 후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내 지인은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다 우연히 무료급식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였지만 지금은 봉사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원칙.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최대의 재산이다.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겁니다. 60세에 딱 은퇴하고 매일 아침 눈 떠서 시계 안 보고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고 마당에서 화초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단기 일자리를 찾고 편의점, 마트, 경비직을 알아보는 60대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 돈이 준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진짜 은퇴할 수 있는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3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본론, 은퇴 후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3가지 조건. 1. 은퇴 후 생활비 매달 얼마면 가능할까? 일단 일 안 하고 살기 위해선 월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아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 약 180만 원, 220만 원 선입니다. 물론 이건 자가 보유, 자녀 독립, 외식 여행 최소화 기준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쳐 150만 원 안팎.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까요? 바로 준비된 자산이 정답입니다. 2. 최소 2억 3억은 필요합니다.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매달 200만 원, X 12개월, X 30년 약 7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택연금, 소소한 이자 소득 등으로 일부 보완된다고 가정하면 현금 또는 운용 가능한 자산 최소 2억 3억 원은 있어야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즉, 월급쟁이도 은퇴 가능합니다. 단,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말이죠. 3. 은퇴 전부터 소득을 끊지 않는 전략도 있다. 꼭 많은 자산이 없더라도 은퇴 후에도 부담 없는 소득원이 있다면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월세 수입, 배당금 50만 원, 유튜브 채널, 블로그 광고 수입, 부업 형태의 가벼운 재능 나눔, 온라인 강의 등. 이런 가벼운 소득이 월 5만 100만 원만 돼도 은퇴 후 일 안 하고 살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사례 1. 62세 김부장, 10억이 있어도 일하는 이유.
대기업 부장으로 60세에 퇴직한 김씨. 퇴직금과 연금 포함 자산 10억 원.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은퇴 2년 만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주식 손실 2억. 자녀 유학 지원금 1억. 과도한 소비 패턴 지속. 결국 고정 수입이 줄자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죠. 사례 2. 58세에 은퇴한 부부, 월 160만 원으로 사는 법. 전업주부였던 아내와 58세 조기 퇴직한 남편. 수도권 외곽 18평 자가 국민연금 부부 합산 130만 원 재테크로 만든 배당금 30만 원. 총 16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며 매주 산책, 주말 농장, 도서관을 누리는 중. 핵심은 지출을 줄이는 생활 구조.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된 삶. 소비보다 시간의 가치를 높게 여긴 철학입니다. 사례 3. 은퇴했지만 매달 70만 원 소득, 자유를 지킨 64세 여성. 경기도 소도시 사는 64세 여성 어씨.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 2채, 매입 월세 70만 원 수입. 자녀에게 지원은 딱 결혼까지만으로 정리하고 본인은 도서관 봉사와 텃밭 농사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일은 안 하지만 매달 소득이 들어오니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예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 평범한 직장인도 은퇴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은퇴 후 일 안 하고 살기 위한 월 지출 기준은 약 200만 원 내외. 이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최소 23억 원의 자산이 필요. 또는 가벼운 소득원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면 훨씬 자유로운 은퇴 가능. 지금의 월급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60세 이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도 은퇴 가능할까? 60세 이후 진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조건. 60세에 은퇴하면 쉴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평범한 월급쟁이도 일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충분한 준비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일하지 않고 살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적 시각에서 해설하겠습니다. 1. 은퇴 후 최소 생활비 부부 기준 월 180만 220만 원. 2025년 현재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평균 생활비는 약 월 21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생활이란 외식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종료된 상태, 자가 거주 조건을 가정합니다. 즉,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월 최소 200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냐를 먼저 묻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출 구조를 얼마나 단단하게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수입은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어렵지만 지출은 비교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연금 자산 최소 2억 3억 원 이상 필요. 국민연금의 2025년 기준 수급액은 1인당 평균 약 75만 원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다면 합산 약 150만 원 전후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생활비 평균의 약 50만 원 이상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자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부족한 월 50만 원, 12개월, 30년 1억 8천만 원. 즉 국민연금 외에 적어도 약 2억 원 내외의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금융자산 정기예금 펀드, 채권, 배당주 등, 부동산 월세 수입, 주택연금 등 실질적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 단순히 내 집 마련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 구조가 필수입니다. 3. 소득이 없어도 가벼운 수익 구조는 있어야 한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입이 0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정규직처럼 힘들지 않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들어오는 가벼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소형 원룸 2채 운영으로 월 60만 원 수입, 배당금 국내외 배당주 또는 ETF 운영으로 월 3,050만 원 수익, 디지털 재능 수익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강의 콘텐츠 등, 작은 부업 재능 기부 형태의 원데이 클래스, 텃밭 작물 판매 등. 이런 구조는 체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은퇴 생활은 금세 고립감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현실. 사례 1. 자산은 충분했지만 흐름이 없었던 대기업 부장. 62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퇴직금 포함 자산 약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자녀 유학비, 주식 손실, 생활비, 과소비로 2억 원 이상 자산이 줄어들자 불안감이 폭증했고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론 은퇴 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수익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사례 이 지방에서 소박하게 사는 58세 조기 은퇴 부부. 경북에 사는 58세 부부는 조기 퇴직 후 자녀 독립, 외식 줄이기, 농사짓기 등으로 지출을 줄였습니다. 월 국민연금 130만 원, 배당금 30만 원으로 총 월 160만 원 지출에 맞춰 살아갑니다. 기존 3억 원 자산 중 일부는 저위험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겨요. 행복이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월세 70만 원으로 자유 지킨 64세 여성. 경기 외곽에 거주하는 64세 여성 어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원룸 2채를 매입해 월 7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녀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도서관과 봉사활동으로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흐름이 있는 자산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결론,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심리적 평안을 만듭니다. 결론, 평범한 월급쟁이도 준비만 된다면 은퇴는 가능하다. 60세 이후 일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선 다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부부 기준 생활비 월 200만 원 수준 확보. 국민연금 외에 23억 원의 추가 자산 또는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작고 꾸준한 수익 구조 유지, 월세 배당, 디지털 수익 등.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은퇴. 그건 부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2막이 이렇게 버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막 60대를 맞은 김 부장님. 회사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송별회에서는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한 달 후 그는 어느 마트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경력도 스펙도 빠지지 않았는데도 정작 퇴직 후에는 나이가 죄가 됐고 경력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들이 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퇴직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자,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현실 생존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퇴직금?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취업? 50세 넘으면 일자리는 거의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 믿음이 바로 은퇴 후 추락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사례 퇴직금 3억 있었지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1세 어씨. 어씨는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퇴직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문제 없겠지. 여행도 좀 다니고 쉬다가 천천히 뭐라도 하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8천만 원, 집 리모델링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250만 원, 24개월 6천만 원. 2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새 서 있으려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때 괜히 썼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사례 이력서 100장 넣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통의 전화뿐. 58세 B씨. B씨는 IT 계열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인사평가도 늘 최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며 이력서를 100장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아온 건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채용 연령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연봉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분류센터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력보다 나이를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사례 퇴직 후 우울증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63세 C씨. C씨는 회사에서 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교육, 조직 관리, 업무 조율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건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하루. 처음엔 책을 읽고 드라마도 봤지만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금은 구청의 일자리 센터에서 공공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퇴직 후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수입원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 것인지입니다. 첫째, 소득 설계를 현실적으로 하세요.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유튜브 수익, 배당금 등 어떤 방식이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 시장은 이미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제는 직함보다 현장력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사, 경비교육, 수료증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자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속감을 잃지 마세요. 공공일자리,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은퇴 후 30년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생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박스를 나르는 삶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박스는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오랜 세월 명예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 이름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오늘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30년을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와 동시에 곧장 경제적 심리적 낭떠러지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임원도 예외가 아닌 은퇴 후 재취업의 현실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명함은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다시 평가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착각은 경력이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시장은 새로운 눈으로 퇴직자를 평가합니다. 나이, 비용 부담, 유연성 부족, 최신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대다수 5060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재취업 기간은 9개월 이상, 재취업 후 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찾는 문제가 아닌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2. 사례 1. 퇴직금 3억, 불과 2년 만에 바닥난 어씨.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어씨는 35년간 대기업에 근무했고 퇴직 당시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과 집 리모델링 등 가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생활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3억 중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직후의 자산 소비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와 무계획한 소비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퇴직 후 최소 2030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퇴직금의 연소득 환산 계획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자산은 연 3% 수익률 기준으로 연 900만 원, 월 약 75만 원의 생활비로 환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3. 사례 2.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연락은 한 곳뿐. IT 부문 출신 B씨. B씨는 국내 대기업의 전략기획 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퇴직 후 동일 업계 재취업을 기대했지만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보내고도 단 한 곳에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과분하다, 조직 문화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는 과잉 스펙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요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조직 내 위계 질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경력보다 가성비와 조직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기존 명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기존 전문 분야를 고집하기보다 시장 수요에 맞는 재교육과 전환 직무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사회복지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4. 사례 3. 고립감과 정체성 상실, 결국 찾아온 우울증. 63세 C씨. 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퇴직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생계에 바쁘다 보니 소통의 끈은 점차 끊겼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년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봉사, 소모임 참여 등의 비경제적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506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사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확보. 퇴직금, 연금 외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고정배당 ETF, SHD, VYM 등 투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한 콘텐츠 수익화, 위와 같은 소규모 다수 수입원 확보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무형 자격증 취득. 고연령층에게도 기회를 주는 업종은 안전관리교육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산업안전기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단순 노동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감과 급여 대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존감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기여감, 자기개발, 건강관리의 세 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예고된 현실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은퇴, 그 이후를 위해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 시나리오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순간입니다.